조직화에 관한 학문으로 산림시업 계획의 연구를 실천적 업무로 하는 응용과학이 산림경리학.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경리의 내용에서 이 첫 번째 산림측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별표를 쳐주십시오. 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이 산림측량의 종류 3가지거든요. 주위측량, 산림구획측량, 시설측량 요 3가지 별표를 좀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위측량은 말 그대로 이 산림을 주위를 측량하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면 산림사업도 그 지번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산 153번지 요 사업을 하면 그 153번지 주위로 측량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주위 측량이고, 그 다음에 산림구획 측량은 그 안에서 또 인반과 소반을 나누는 게 산림구획 측량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설 측량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이 시설 측량. 그래서 산림 측량은 3가지가 있다는 거. 주위 측량, 산림구획 측량, 시설 측량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구획 측량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산림구획 측량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림구획은 산림생산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영구적인 인반과 일시적인 소반으로 구획하여 그 위치와 형상, 면적을 명확히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산림을 인반과 소반으로 구획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쑥가꾸기 사업을 하더라도 그 전체 인반이 있고 그 소반이 있거든요. 그 인반은 뭐냐면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하천이나 도로를 따라서 크게 나눈 게 인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반은 그 인반 안에서 다시 수종별로 아니면 그 뭐 작업종별로 아니면 뭐 지위, 경급 여러 가지 세부 항목에 따라 그 인반 안에서 나눈 게 소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도 이제 광주도 남구, 북구, 광산구, 서구 이렇게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산림 사업을 할 때 먼저 큰 구, 그를 인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북구 안에도 여러 가지 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치동, 삼각동 그런 것처럼 이 인반 안에 여러 수종에 따라서 아니면 경급에 따라서 작업종에 따라서 세분적으로 나누는 것이 소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사는 실질적으로 그 인반과 소반을 나눈 다음에 그 지역에 조사를 해요. 나무 수고가 어떻게 되는가, 경급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땅, 뭐 경사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게 산림조사죠. 그래서 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시업 관계사항 조사는 산림에 대한 공익적 관계, 교통 및 판로, 인접 주민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게 시업 관계사항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업 체계 조직. 이제 시업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사업이나 시업이나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차 산림 취급의 일반적 방침을 정하여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하여 당면한 사업기에 대한 벌채, 조림 등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장래 시업 방침에 대한 기본적 요점은 조림 수종 선정, 작업종의 선정, 윤벌기 결정, 작업부 편성, 벌채 순서의 결정 등이 있다. 또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확 규정, 어떻게 수확을 할 것인가. 이 벌채량은 수확 규정에 따르는 벌채량의 기초를 두고 현재 임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벌채량. 그 다음에 조림계획, 원래 벌채 예정지와 무인목지의 면적을 기초로 조림해야 할 최소 한도의 실행량을 결정한다. 조림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계획. 이 시설계획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확안, 조림안에 작성되면 시업을 실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시설을 계획을 한다. 시설 계획에는 운제설비 시설, 조림에 관한 시설, 산림보호에 관한 시설, 산림이유에 관한 시설, 국토보안에 관한 시설 등이 있다. 이것도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업조사 검정. 정해진 시업기 동안에 예정과 실행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수정하고 한 시업기가 다 되면 과거의 시업 경험을 검정, 분석하여 다시 새로운 경영안 작성의 자료를 마련한다. 요 순서인데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읽고 뭐 잊어버리셔도 돼요. 전부 다.
근데 여기서 아까 중요한 것은 이 산림 측량하고 이 산림 구획의 인반 소반, 이 부분은 뒤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산림 경영의 목적과 지도 원칙. 먼저 산림 경영의 목적은 인목의 최대량을 생산하면서 공익적, 복지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목적적인 경영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산림 경영을 해서 나무를 수확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요즘은 그 나무를 수확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뭐 수원 함양 아니면 그 휴양림 조성, 여러 가지 다원적, 그래서 산림 경영을 요즘은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경영의 지도 원칙은 여러분들이 좀 별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 경영의 지도 원칙. 먼저 요거 큰 제목들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첫 번째, 수익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생산성의 원칙, 4번 공공성의 원칙, 5번 보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6번 합자연성의 원칙, 환경보존 원칙, 7가지가 있습니다. 요 7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필기에서도 나오지만 이 필답에서도 2차에서도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각각의 그 수익성의 원칙이 뭐냐, 여러분들 그 개념을 좀 정립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수익성의 원칙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였어요? 수익. 그러니까 최대 이익 또는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산림을 경영하는 원칙이 수익성의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냥 수익을 많이 내는 원칙, 이게 수익성의 원칙. 그래서 사기업, 어떤 개인 사기업에서 가장 궁극적인 최고 원칙이죠.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제성의 원칙. 이 경제성의 원칙은 그 수익성의 원칙과 넓은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좀 틀려요. 뭐가 틀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제성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원칙, 일정한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올리는 원칙, 일정한 수익에 대하여 비용을 최소로 줄이는 원칙을 표현하고,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비용 수익 분석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그 수익성의 원칙은 그 효율을 안 따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돈을 주고 쓰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수익성의 원칙은 그런 것처럼 그 효율을 따진다 이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그 최대 효과를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또 일정한 비용으로 최대 수익, 일정한 수익이 있는데 그 비용을 최소로 줄이는 원칙, 이게 수익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정된 자원을 통해서 그걸 이제 최대한 극도로 활용하는 게 이 경제성의 원칙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익성의 원칙은 자본에 대한 수익의 자본 효율을 나타내지만, 경제성의 원칙은 단지 생산 성과에 대하여 소비된 자본의 비율, 즉 비용 그 자체 효과를 표시한 것으로 수익성의 원칙을 실현의 전제적 기초적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의 원칙. 이 생산성의 원칙은 가장 많이 생산해야 된다 이거죠.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산성의 원칙은 단위 면적당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목재를 생산하는 원칙, 이 부분에 밑줄을 칩시오.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목재를 생산하는 원칙이 생산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밑에 있죠. 생산성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달성하려면 벌기령을 인목의 평균 생장량이 최대인 시기, 즉 제적 수확 최대 벌기령, 이 부분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제적 수확 최대 벌기령. 그러니까 생산성의 원칙은 가장 많은 목재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벌채를 언제 벌채를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목재가 어때요? 생장량이 최대가 될 때 벌기령을 하는 게 이 제적 수확 최대 벌기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산성의 원칙과 제적 수확 최대 벌기령을 항상 같이 연관돼서 묶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성의 원칙. 이 공공성의 원칙은 말 그대로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원칙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의 원칙은 산림 또는 산림 생산의 사회적 의의를 더욱더 발휘하고 인류 생활의 복리를 더욱더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을 경영하는 원칙이 공공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에는 없지만 조금 더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 공공성의 원칙이 뭐냐면 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산림을 경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복지 증진을 최대로 달성하도록 운영해야 하는 원칙. 이 부분만 혹시 적어주시겠습니까?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거. 지역 주민의 경제적 복지 증진을 최대로 달성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 그러니까 공공성. 이 공공의 주민의 이익을 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산림을 경영하자. 이게 공공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에 없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적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 보속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속성. 이 보속성의 원칙은 뭐냐면, 보속이란 말이 계속 영구히 간단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산림도 어때요? 영구히 계속 보속의 개념으로 가꾸고 발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산업혁명 때 미국에서 기계화가 발달해서 나무를 계속 벌채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속성의 원칙은 산림에서 매년 수확을 균등하고 영구주의 존속할 수 있도록 경영하는 원칙으로, 보속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속성의 원칙은 나무가 생장한 그 생장량이 있고 벌채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장한 만큼 벌채량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나무가 예를 들면 5를 생장했는데 벌채를 10을 해버리면 계속 보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생장한 만큼 벌채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숲을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 그게 보속성의 원칙. 이 보속성의 원칙은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좀 그어 주셔야 됩니다. 광의의 보속성과 협의의 보속성, 두 가지 밑줄을 좀 그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광의의 보속성, 먼저 광의의 보속성 한번 읽어보시면, 임지가 항상 유용한 인목으로 피복되고 이것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산림 생산의 근거를 둔 개념, 목재 생산의 보속. 그러니까 이 광의의 보속성은 뭐냐면요, 임지가 항상 어떻게 돼요? 피복돼야 된다 이거죠. 나무를 벌채하면 어때요? 민둥산이 되는데 거기다가 다시 나무를 계속해서 심어야 된다. 그게 광의의 보속성.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협의의 보속성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림에서 매년 거의 같은 양의 목재를 수확하는 것으로, 이는 목재 공급의 근거를 둔 개념, 목재 공급의 보속. 그러니까 협의의 보속성은 목재를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공급. 그래서 이 광의의 보속성은 목재 생산, 나무를 심어야 계속 생산이 되잖아요. 협의의 보속성은 목재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협의의 보속성. 그 다음에 이 보속성의 원칙에서 또 중요한 게, 이 보속성의 원칙은 여러 원칙 앞에 지배적이고 실질적인 원칙, 이 부분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 원칙 앞에 지배적이고 실질적인 원칙은 무슨 원칙인가? 보속성의 원칙이죠. 왜냐하면 나무가 피복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배적이면서 실질적인 원칙이 보속성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 보속성의 원칙이 공공경제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사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먼저 공공경제적 측면의 중요성,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생활의 필수품인 목재 수에 대하여 매년 균등하게 공급한다. 사회 정책 면에서 지방민에게 노동 기회를 주어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목재 관련 사업의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다. 국토 보안상 유리하다. 이게 공공경제적 측면이고, 사경제적 측면에서는 재정관리 합리화를 기여할 수 있다. 임산물을 시장에 공급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유리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숙련된 살림 기술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물적 작업수단의 항상적 이용이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합자연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합자연성의 원칙. 이 합자연성의 원칙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들어갔어요? 자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연 법칙을 존중하면서 살림을 경영하자 이거거든요. 너무 많은 양의 벌채를 하면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자연성의 원칙. 살림은 농업에 비하여 자연의 힘에 크게 지배되므로 자연 법칙을 존중하여 살림을 경영하는 원칙이며 살림 생산에 있어 전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원칙.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전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원칙.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나무를 벌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원칙. 아까 보석성은 뭐였어요? 실질적이면서 지배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 보존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환경 보존의 원칙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 보안의 원칙 또는 환경 양의 원칙, 산림미의 원칙이라 불리며 산림 경영은 국토 보안, 수원 함양, 자연 보호 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합자연원성의 원칙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좀 포괄적인 원칙이 이 환경 보존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자연성의 원칙은 자연 법칙을 존중해서 우리가 살림을 경영하자, 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환경 보존의 원칙은 어때요? 자연 보호도 하고 수원 함양도 하고 국토 보안도 하고. 국토 보안은 뭐가 있어요? 뭐 산사태나 토속 방비, 여러 가지 보안림을 건설해서 살림을 지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 보존의 원칙은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포괄적인 개념. 그래서 총 7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수익성의 원칙. 두 번째가 경제성의 원칙. 세 번째가 공공성의 원칙이죠. 생산성의 원칙. 그 다음에 공공성의 원칙. 다섯 번째 보속성의 원칙. 여섯 번째 합자연성의 원칙, 환경 보존의 원칙. 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제목 안에 사실은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7가지 제목을 정확하게 외워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의 생산기간, 벌기령 별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벌기령. 이것도 이제 그 2차에서 개념을 적으러 많이 나옵니다. 개념을. 먼저 벌기령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벌기령이란 임목이 산림 경영 목적에 적합한 크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계획적인 연수, 즉 임목의 경제적 성숙기를 뜻한다. 벌기령. 그러니까 그 나무 수종마다 그 경제적으로 정확한 게 벌채할 시기가 있다 이거죠. 이게 벌기령. 수종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보면 그 결혼 정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목도 이제 정년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벌기령. 연령의 개념입니다. 연령의 개념. 그 다음에 벌채령은 임목이 실제로 벌채될 때 연령이 벌채령입니다. 계획상 인위적 성숙기인 벌기령과 구분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 소나무 같은 게 예를 들면 벌기령이 50년이에요. 그러면 50년 되면 통상적으로 거의 다 성숙이 되지만 예를 들면 땅이 토양이 좀 척박합니다. 그러면 50년 돼도 성숙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벌채령은 실제로 벌채될 때 연령. 근데 이 법정 벌기령은 이 벌기령과 벌채령이 일치할 때 연령이 법정 벌기령이고, 불법정 벌기령은 이 벌기령과 벌채령이 불일치할 때 벌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벌기령도 좀 별표를 해주십시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보시면 소나무, 잣나무, 그 다음에 편백, 참나무는 다 몇 년이에요? 국유림은 70년이고 공사유림은 50년입니다. 50년. 잣나무만 60년. 그리고 밑에 보시면 70년인 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소주잔을 참 편하게 잡네요. 소는 뭐예요?
소나무, 그러니까 소 동그라미. 잣나무예요. 잔도 동그라미. 참, 이건 뭐예요? 참나무. 편은 편백. 저건 몇 년이에요? 70년. 국유림은 70년이고 공사유림은 전부 50년인데 잣나무만 몇 년입니까? 60년. 우리 전라도역으로 잣것, 외우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낙엽송하고 삼려무는 고기 육즙이 너무 좋아요. 이 나무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육즙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년입니다. 60년. 낙엽송 삼나무는 60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유림은 40년. 그 다음에 리기다 소나무는 국유림은 35년, 이 공사유림은 25년. 그 다음에 포플러 같은 경우는 15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2차, 그 3차 경영계획서를 세운 게 있거든요. 주관식 말고. 그러면 그 수종에 따라서 그 경영계획서를 좀 개벌할 수도 있고 간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벌기령은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윤벌기가 있습니다. 윤벌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작업군 내 모든 인분을 일순벌하는 데 필요한 기간, 즉 최초에 벌채된 인분을 또다시 벌채하기까지의 요하는 기간. 윤벌기. 그 윤벌기는 그 작업급의 모든 인분을 어때요? 벌채할 때까지 기간이죠. 요거를 잠깐 그때 설명 들었는데 다시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작업이 있어요. 작업급이 있으면 여기 나무가 있고, 나무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윤벌기는 뭐예요? 요 작업급의 전체 면적을 벌채할 때까지 기간이 윤벌기고,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최초에 벌채된 인분을 또다시 벌채할 때까지 기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의미인데 처음에 이 나무를 벌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윤벌기가 30년이다 하면, 그리고 나무를 벌채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를 다시 심겠죠. 네. 심고 계속 심고서 여기까지 가고 다시 이 나무를 하는데 다 성숙해요. 또 다시 이 나무를 벌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벌기가 3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요 전체 나무를 벌채할 때 기간이 30년이고, 바꿔서 표현하면 이 나무를 벌채하고 다시 이 나무가 커지겠죠. 그래서 다시 이 나무를 벌채할 때까지 기간, 최초에 벌채된 나무를 또 다시 벌채할 때까지 기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윤벌기는 그 개벌 작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또 회기년이 있었죠. 회기년은 뭐예요? 일령림에서 사용되는 용어. 그 다음에 윤벌령이 있습니다. 윤벌령. 이 윤벌령도 한번 읽어보시면, 각 인분마다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 인분의 벌기령도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영적 견지에서는 작업급의 인목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인분의 평균적 벌기령에서 성숙한다고 간주하는 수가 있다. 이때 각 작업급의 평균적 성숙기를 윤벌령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 여기에 수종이, 여러 가지 수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편백나무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기다 소나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벌기령이 어떻게 돼요? 틀리잖아요. 이거는 50년, 리기다 소나무는 25년, 포플러가 있다면 포플러는 15년. 그러면 어때요? 전부 벌기령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때 이게 맞춰야 되나 이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뭐 한 30년이다. 그 각각의 수목의 평균적 벌기령, 평균적으로 성숙하는 연령을 윤벌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벌기와 윤벌령이 일치될 때 모든 인분이 벌체된 후 곧 갱신되는 경우이며, 벌체 후 한 구역에 완전히 신인분이 형성하기까지는 어느 일정한 기간이 걸린다면 윤벌기는 그 연수만큼 윤벌령보다 길어진다. 그래서 공식도 여러분들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윤벌기는 윤벌령 플러스 갱신기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윤벌기는 뭐예요? 아까 나무를 벌채해서 다시 벌채할 때까지, 그 나무를 처음에 벌채한 나무를 다시 벌채할 때까지 기간인데, 갱신이 좀 안 됐어요. 갱신이 곧바로 조림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갱신 기간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벌기와 벌기령의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는데 제가 또 한번 넣어봤는데 참고적으로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윤벌기는 뭐예요? 작업급에서 성립하는 개념이고, 벌기령은 뭐예요? 수목 한 그룹 한 그룹에 대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윤벌기는 기간이죠. 이 작업금을 일순벌할 때까지 기간이지만, 벌기령은 뭐예요? 연령입니다. 연령. 그 다음에 윤벌기는 작업급을 일순벌하는데 요하는 기간이며, 반드시 임목의 생산기간과 일치하진 않지만, 벌기령은 임목 그 자체가 생산기간을 나타내는데 예상적 연령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벌기령은 실질적으로 그 임목의 연령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임목 그 자체 연령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회기년이 있는데, 회기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벌림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 작업하는 벌구식 택벌 작업에서 일단 택벌될 벌구와 또다시 택벌될 때까지 기간을 회기년이라고 하며, 작업 구역은 회기년마다 택벌이 되풀이 된다. 이 회기년에서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벌구식 택벌 작업,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저께 뭐 설명을 드렸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회기년은 이제 일형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작업급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 벌구식 택벌 작업 1번, 2구역, 3구역이 있고 마지막 뭐 12구역이 있다면, 처음에 택벌된 구역을 다시 택벌할 때까지 기간이 뭐예요? 회기년. 그래서 어저께 제가 회기년은 택 이걸 외우시라고 했죠. 이는 뭐예요? 일형림. 회는 회기년, 택은 택벌. 택벌은 그 성숙림만 벌채하는 거죠. 그래서 이회택, 요 감독lik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짧은 회기년이 짧으면 단위 면적당 벌채되는 제적은 적다. 짧기 때문에 어때요? 벌채를 많이 못하겠죠. 그러나 비교적 많은 축척이 다음에 벌채를 위하여 임지에 보존되고, 회기년이 길면 길기 때문에 나무를 벌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채되는 제적은 많으나 임지의 축척이 적어진다.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회기년의 유리한 점, 이것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A부터 보시면, 빈번한 벌채는 인분을 끊임없이 성장시킨다. B. 수종 구성 상태의 개선, 인분 구조의 개선, 병충해에 대한 예방. C. 살림의 이게 회가 빠졌는데, 살림에 순회 시기가 많아서 고손목 이 생겼을 경우 즉시 구제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좋은 재질의 목재를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회기년이 짧다는 것은 어때요? 한번 돌아온 구역을 다시 돌아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뭐 죽은 나무나 더 잘 돌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